KBI 메탈 2025년 1분기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0.3%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20.7%가 증가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분기에 9.2회전으로 매우 높은 실적을 나타내고 있고 PBR은 0.58로 낮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분석 결과 2024년도 1분기 비성분 재고자산의 변동에 치명적 오류가 발견이 됐고 의도적인지 비의도적인지는 불분명하나 분식회계 개연성 의구심이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어요. KBI 메탈에 관련된 회사로 KB메탈 15년간 고객사 클레임 한 건도 없었다. 틈새 시장 뚫은 세계 1위 기업의 정체는이라는 제목으로 서정원 기자가 매일경제에서 6월 18일 06시 아침 새벽에 이거를 기사를 냈네요. 김병재 KBI 알로이 대표 국내 유일 전공정 동학금 기업 비행기 핵심 소재 도체 생산 영하 50도에서도 작동돼 글로벌 항공기 제조사 공급 미국 유럽 등 해외 매출 75% 미관세 불구 제품 더 달라 전기차 와이어 신시장 출사 이렇게 소제목으로 압축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공장의 설비를 소개하고 있는데 용해, 압출, 인발, 신선, 열처리를 비롯한 전 공정을 자체 수행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특수 동학금 업체는 국내에서 KBI 알로이가 유일하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진출하기에는 시장이 작아 강화했던 틈새 시장에서 기술력과 품질로 세계 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강소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합니다. 나머지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충남 아산시에 있는 KB알로이 생산 공장 전경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1,777억 원을 달성해서 0.3% 증가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은 그런데 반대로 27.4% 크게 줄였습니다. 매출 원가가 0.2% 증가했어요. 낮게 증가했기 때문에 매출 총이익 2% 증가했고 금액으로 매출 총이익률로는 0.1% 상승했습니다. 판매관리비가 4% 증가했습니다만은 금액상 영업이익 41억 6,700만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 증가한 것으로 그렇게 결산이 됐습니다. 영업이익률 2.3%로 동일한 수준입니다. 원가회계는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감소하면 매출이익이 감소하는 로직인데 반대로 증가했고 영업이익도 증가했습니다.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의 유죄 추정의 원칙으로 분석할 동기가 여기서 생깁니다. 사실 결과를 보고서 하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어쨌든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결과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1,641억 원으로서 0.1% 하락했습니다. 매출 증가율과의 갭 마이너스 0.5%이기 때문에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1차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스루풋율은 7.7%로서 0.4% 상승했습니다. 미리 말씀드린 거는 매출 재료비상으로는 거의 유사하죠. 0.1% 정도 감소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스루풋율 0.4% 상승했고요. 운영경비 0.3%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TOE 생산성은 1.49로서 전년도보다 0.08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스루풋 영업이익은 44억 6,200만 원으로 원가회계보다 2억 9,500만 원 이익이 더 낮고 전년 동기 대비
20.7% 영업이익이 증가했습니다. 슬픈 영업이익은 원재료 가격 하락 추론의 재고 감소로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2억 9,500만 원 더 이익이 났습니다. 이것은 재고자산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 상품 제품 또 제공품 185억 8,200만 원으로 연초보다 70억 1,6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전년도에는 반대로 112억 원이 증가했었습니다. 전체 재고는 193억 7,5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여기 2024년 1분기 보면은 129억 원이 증가한 게 요거를 좀 미리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래요. 비용의 성격적 분류, 재고자산의 증가, 마이너스로 표현되면 증가됐다는 뜻이고요. 앞에서 봤듯이 이것이 유사해야 되는데 갑자기 뜬금없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703억 1,500만 원. 그래서 원부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이 1,838억 원인데 전년도에는 936억 원뿐이 매입을 안 했어요. 매출액이 비슷한데 매출 재료비도 유사한데 매입액만 이렇게 작을 수가 있느냐. 이게 숫자에 뭔가 오류가 있다 이렇게 봐지는데 이 703억 1,500만 원은 재고의 증감액이 아니고 재고액 자체가 되겠습니다. 그 앞에 나와 있는 이게 문제로 이렇게 어떻게 이런 오류를 낼 수 있을까? 회계 전문가들이 하는 걸 텐데 뭔가 의도성이 있는 게 아닌지. 그래서 전년도 데이터도 봤는데 똑같아요. 그러면 이 발견을 못한 모양이에요.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어쨌든 AB를 더한 매출원가 재료비는 0.3% 증가했습니다. 운영경비 0.3% 동일하게 증가했습니다. 운영경비 91억 5,700만 원에서 판매관리비 22억 4,500만 원을 뺀 69억 1,200만 원의 공장 가공비가 되겠습니다. 가공비율 4%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동화가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소수의 인원으로서 재료 비율이 96%, 소점 한 자리로 0.4% 내려갔습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2차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 회사는 재고자산의 증감 범위를 전체 재고자산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으로 해야 됩니다. 전체를 집어넣으면 원재료가 이중부전은 들어가는 거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재고자산의 변동범위 기준은 전체 재고자산이다. 그런데 2024년 1분기 재고자산 증가액이 치명적 오류가 발견된다. 증가액이 아니라 전체 재고액을 넣었다. 2025년 1분기 재고자산 매입액 증가율도 비정상적으로 증가했죠. 어떻게 96.3%나 크게 증가하냐 이거죠. 전년도에 넘어온 2월 재고라 하더라도 아까 재고자산 명세에 129억 얼마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거는 확실한 의도성인지 비의도성인지 모르지만 오류가 발견된 겁니다. 그래서 재고자산 증감액을 비교해 보면은 저는 기준을 WCA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증감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표준 모델이 되겠어요. 70억 줄었어요. 전년도에는 112억 증가했고 그런데 비성분에 나와 있는 것은 마이너스 193억 7,500만 원인데 재고가 증가했다는 뜻이죠. 그러면은 그 차이가 264억 원으로 증가합니다. 그러면 BWCI 원재료 등 미착금 저장품 등 263억 원이 그 증가액이 되겠습니다. 그럼 일치를 하는데 전년도에는 갭이 비성분 재고자산 변동이 뜬금없이 전체 재고자산액을 넣어버려가지고 415억 원이 차이가 나는데 비성분 증감액을 가감해
주면은 그 차이액은 832억 원이 납니다. 이런 오류가 보통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2024년 1분기 매출 원가를 이게 금액이 커지니까 더해버리는 거니까 나중에 매출이익이 감소하도록 조작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분식회계 규모는 갭2 832억 원이나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PQ 총 제조비용과 PQ 생산 재료비 갭도 동일하게 전년도 1분기 832억 원 차이가 납니다. 현금 흐름표상의 전년도는 일치하는데 문제는 올해 1분기가 또 문제가 있어요. 현금이 62억 8,900만 원 들어왔으면 재고가 그만큼 감소해야 되는데 거꾸로 재고 자산이 193억 7,500만 원이 증가했어요. 재고가 줄어야 현금이 들어오는 건데 그래서 256억 6,400만 원의 갭이 있습니다. 어디서 불러 떨어진 거예요, 현금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그 올해 1분기는 3단계에서 분식회계 의구심이 발생합니다. 전년도는 2단계에서 1단계에서 먼저 분식회계 개연성 의구심이 나는 거고요. 또 원가회계 영업이익 차이의 검증은 재고자산 증감액에서 가공비율을 곱하면 가공비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2억 9,500만 원 이렇게 검증이 됩니다. 운영경비로서 인건비가 40억 1,300만 원 집행이 됐는데 0.5% 증가했는데 직원 수는 10명이 증가해가지고 연간 연봉은 거꾸로 2.5% 내려갈 것 같습니다. 이 신입사원이 들어와서 저임금 사원이 들어와서 그런지 돈을 좀 버는 것 같은데 인건비를 좀 더 올려 강소기업이라서 그러고 소기업으로서 연봉 5천만 원이면 괜찮은 건지 모르겠어요. 전년도에는 5천만 원 넘어섰는데 올해 5천만 원이 좀 넘어야 되지 않겠냐 싶습니다만은 운반 포장비가 21.3% 감소했고요. 지급 수수료는 5.7% 증가했습니다. 경영평가지표로서 재고 회전율이 크게 상승을 했고 슬럼프율은 0.42% 상승을 했습니다. 동일 방향이면 일단 투명하게 가정을 세웁니다. 그리고 인적자산 회전율 새로 평가지표를 만들었는데요. 직원들의 회사 매출 기여는 그래도 조금 했다. 매출이 증가했으니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다 상승했기 때문에 투명회계 가정을 하는데 투명회계도 입증을 하려면 원재료 가격이 하락해야 되고 판매 가격은 인상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증거가 있다면 수량에 의한 것으로도 재고 회전율이 상승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느냐? 그 9.1% 상승을 했어요. 아까 그 하락을 해야 된다고 했죠. 근데 반대로 나오죠. 그리고 제품 가격도 제품 가격은 상승을 해야 되는데 단순 평균으로 그 1%가 내려가 거꾸로 반대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안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내용을 저도 깜빡깜빡 하니까 이렇게 다시 정리를 합니다. 1, 2차에는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추론했고 투명하게 가정을 하는데 그것도 입증을 하려면 원재료 가격이 하락해야 되고 판매 가격은 상승해야 되는데 거꾸로 원재료 가격은 상승했고 판매 가격은 하락을 했습니다. 입증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되면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에 대하여 회사가 반증할 수 있기 전까지는 제 가정 이론은 유효할 것입니다. 1분기 실적을 토대로 운영경비 기준으로 뭐 복잡한 산식은 아니고요. 1 더하기 300% 해가지고 7,110억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정도면은 이게 강소기업이라고 할 수가 없죠. 좀 중견기업 이상이죠. 중견기업 입장에서 월급은 되게 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재료비 기준에서도 동일하게 매출액을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7,110억 원을 매출한다면 예상 이익은 177억 8,200만 원. 근데 연말까지 재고 회전율이 36.9회전으로 매우 높게 나올 것 같은데 40회전까지 더 좀 올려보자. 1년이 52주인데 한 열흘치, 일주일이 아니고 열흘치 정도 가져간다면은 매출액이 7,710억 원을 달성해서 운영경비가 0.4% 증가한 운영경비 367억 원으로 증가하더라도 영업이익은 222억 원으로서 약 50억 원의 영업이익을 더 낼 수 있겠습니다. 재고가 감소했을 때는 재고 회전율이 상승하게 되어 있고요. 원가 외의 영업이익보다 이익이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가는 원가이익보다 높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가는 1965원으로 연초보다 70원이 내려갔습니다. PBR은 0.58 상태입니다. 약간 내려갔어요. 주주 내역을 보면은 개인들이 아니고 KBI 택이 12.46%, KBI 국인산업이 12.9%, KBI 동국실업이 7.31%, 외국인이 4.23%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원 명단을 보니까 KBI 알로이 대표이사는 동사업부를 KBI 알로이라고 부르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1958년생이시네요. 저보다 좀 어리네요. 대표이사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장과 부회장이 따로 있네요. 박효상 씨, 박한상 씨, 박유상 씨. 돌림자가 상이니까 학렬이 동일한 학렬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전문적인 회장하고 나이대가 같습니다만은 전문 경영인으로 들어와서 일하시는 분 같습니다. 그래서 KBI 대표이사라도 여기 겸직하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KBI 알로이가 동사업부의 다른 이름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또 추적을 못 해봤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들은 다 참고 자료로 시간이 계신 분들은 읽어봐 주시면은 제 분석의 어떤 방향이라든지 이론이라든지 근거 이런 것들을 이해해 주실 수 있다고 보고 항상 템플릿 자료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어요.